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9,000불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더리움 또한 1,000불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그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23,50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50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코인 비중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고 나머지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코인 시장이 반등을 보여내게 되니까 가상자산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어제 12% 올랐고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채굴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 또한 32% 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주가 또한 8% 상승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비덴트의 주요 주주인 위메이드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꽤나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상자산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각국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고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가스 공급을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달러가 지속되게 되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시경제란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늘 최악을 이야기하지만은 각국의 수뇌부들은 최악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 코인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은 흐름이 좋지만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시장의 변동성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저는 좀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위믹스가 보여낼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위믹스의 가격 다소 지지부진하다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그리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 샌드박스가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센츄럴랜드가 1,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시 인피니티는 22,740원에 거래되고 있죠. 각 코인마다 상승의 폭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모양이 다르진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크게 오르고 있는 코인들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과 관련된 녀석들이 오늘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이더리움이 크게 올라갔고요. 그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오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번에 테마는 이더리움 관련된 애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의 때는 영영 안 올까요? 오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오늘날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내실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이 못 오르고 그에 따라 위믹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메타버스의 때는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가상자산업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움직임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불을 당기며 전통 금융권에서도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산분리 때문에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은행권들이 가상자산업에 진출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및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7월 중에 가상자산 특위를 출범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고,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특위에 소속될 예정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규제가 있어야지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의 제도권 쪽에서도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한국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위믹스가 보여내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국에서 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은 누가 먼저 수혜를 입게 될까요? 블록체인에 굉장히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크게 수혜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기업은 바로 위메이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나가 몰락을 했고 클레이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탈하면서 메인넷으로서의 이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위믹스 3.0 도입을 통해서 게임을 근간으로 한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위믹스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믹스 달러는 위메이드라는 상장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 그 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100%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임을 근간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정성이나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큰 우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보게 되면은 위믹스가 보여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도 큰 프로젝트이지만 각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위메이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정부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바로 P2E에 대한 신중론이죠. 과거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방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 개발사들은 미래 먹거리로서 블록체인 게임을 낙점한 상황이죠. 근데 가상자산업의 진흥을 이야기하고 게임업계의 진흥을 이야기하면서 P2E는 불허한다? 이것은 모순적인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7월 20일 오늘 출시 예정이던 레드폭스 게임즈의 킹덤 헌터가 8월 24일로 출시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위메이드가 게임을 출시하고자 하는 그 일자 자체가 메인넷 도입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인넷이 달라지게 되면 각각의 게임들도 달라진 메인넷을 적용시켜야겠죠. 지금 출시할 바에 메인넷 도입 이후로 바뀌게 된 메인넷을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온보딩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 메인넷 도입 이후로 나오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메이드가 100개 게임이 온보딩 가능할지 우리가 이번 하반기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7월 27일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이죠. 100개 게임의 온보딩이나 위믹스 3.0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